6년 만에 아파트 40여 채를 보유하셨다. 나와도 괜찮으신 건가요? 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지도를 만들어요. 지도를 제 손으로 만들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방광역시로 가서는 이라든지 그런 지역들도 공급 부족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임장의 여왕이라고 해서 지역, 전국으로 돈 되는 아파트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여자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한 게 아니신가 봐요. 워킹맘이죠. 워킹맘이었다가 네. 이제 퇴사하고 나서 시작을 한 거죠. 2014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정말 저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제2의 인생을 찾고 싶어서 오늘 대표님을 찾으세요. 귀찮게 하려고 네. 하는데 우리 임장의 여왕님은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했는지 궁금한데 맨 땅에 헤딩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뭘로 헤딩 하셨어요 당시? 이제 경매를 시작했죠. 경매요? 네. 시작하긴 좀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경매가 내가 제가 또 시작해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뭐 한 1억짜리 1억 초반짜리 이런 거 인천이 되게 그런 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인천 잘 모르지만 한 군데만 파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당시 인천 연수구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은 거 1억 초반대를 하나 그냥 보니까 권리분석 깨끗하고 가서 뭐 돈 한 몇천만 원 소액으로 들여서 내가 뭐 이거 팔아가지고 한 1, 2천만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됐죠. 저는 첫 낙찰을 특수물건이라는 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특수물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하기 쉬웠던 특수물건은 위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 저당권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내 돈으로 집을 안 사잖아. 은행집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면 근저당을 잡거든요. 그럼 은행에서는 뭐 여기에 세입자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당연히 대출 안 해주죠. 은행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입자가 1억 2천에 자기의 전세금 신고가 돼 있고 은행이 2순위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거 위장 임차인이다. 보통 가족 친족 관계라든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것들을 원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 뻔해. 그냥 위장 임차이냐 이러고 이제 간만 갖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은 거죠. 이 강제집행이라는 것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면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첫 낙찰에 강제집행 좋다. 야 대박이다. 내가 이 단기간에 경매 A부터 Z까지 내가 섭렵해주리라. 그러면서 정말 공부 많이 하게 됐죠. 일일이 다 내용증만 보내고 정말 소장 쓰고 가서 막 멱살 잡히고 맨날 싸우고 몰래 문 따고 들어가고 왜냐면 정보 싸움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초반에 2014년도에 빠른 기간에 굉장히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죠. 처음에 겪어버렸으니 그렇죠.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럼 경매에 도전하고 뭐 1, 2년 정도는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진짜 알겠다. 내 인생을 뒤바꿔줄 만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작은 돈 들어가는 거, 500만 원 들어가는 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뭐 제가 3천만 원 이상을 안 쓰리라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1억 갖고 한 채 안 사, 나는 1억 갖고 10채 살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서울 수도권도 물론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저 안양도 막 1,500 갖고 사고 막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서울 수도권이 비싸지니까 지방도 갔죠. 지방에 정말 무피라 그래서 사고 나면 오히려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투자도 있어요. 무피? 예, 아니 플러스 피라고 해서 사고 나면 오히려 내 주머니 돈이 막 500씩 들어오는 그런 투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거지.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모든 그런 영끌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갭작은 아파트 산 거죠. 이제 팔 시기가 다가오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뭐 잘한 것도 되게 잘했어요. 잘해서 뭐 정말 1000만 원 갖고 뭐 1억 이상 번 것도 있고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반면 안 팔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구나. 이건 도안이 뭐구나. 내가 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포부가 내가 전국구 지역 분석가가 되리라. 어디를 가면 어디 아파트 어느 지역 누가 딱 물어보면 거기 나 거기 알아. 딱 이렇게 아파트 너무 많잖아 전국에. 근데 내가 차근차근 이렇게 10년 대계로 차근차근 지역을 하나씩 내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어느 날 한 10년 뒤에는 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어떤 할머니가 될 즈음에는 누가 이렇게
어디 아파트 막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2년 뒤에 실패를 해보고 첫 투자 2년 뒤에 실패를 해보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죠. 보니까 책에서는 6년 만에 아파트 40여 채를 보유하셨다라고 소개해서 저희가 그런 말 했어요. 나와도 괜찮으신 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했는데 혼자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뭐 정말 싼 거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없으니까 뭐 500천 들여가지고 뭐 한 1, 2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니까 막 정말 내 몸 힘들죠. 미친 듯이 그런 걸 찾아다니고 또 사고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더 약간씩 질적인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가 16년 말 17년부터는 트렌드가 무조건 싸다고 사면 되는 시장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야, 이 트렌드가 무조건 새 거구나. 새 거 내지는 새 거가 될 놈.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뭐 구축을 한다 이러면 정말 입지가 좋은 거, 뭔가 똘똘한 거. 입지가 구축이라도 나 여기 꼭 살아야 돼. 내가 이런 걸로 뭔가 이 양보다는 질로 좀 바꿔야겠구나. 이러면서 지금은 집 개수를 늘린다기보다는 이런 좀 똘똘이 위주로 포트폴리오 다시 짰죠. 그러니까 40채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될 것들만 갖고 있다. 그럼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우리 사실 보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니까. 얼마를 벌었는지는 계산 안 해봤어요. 왜냐면 항상 전 돈이 없어요. 지금 항상 통장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계속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다 갈 때마다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막 손을 들고 있어요. 나 좀 사줘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돈이 있으면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항상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돈이 생기면 바로 가서 또 지르는 거죠. 사고 팔고를 하면서 그 차액의 한 반 정도는 제가 생활비로 쓰고 여행 가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또 재투자를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양에서 질로 좀 옮겨가면서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니까 제가 글쎄 내가 뭐 자산이 얼마지? 얼마 벌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다는 거 보면 많이 버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알겠거든요. 소수점까지 몇 점 몇 배를 벌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신다는 거 보면은 근데 저는 수익률로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집에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딱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금 설정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얼마의 수익률을 벌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저는 최소 150% 이상은 돼야 저는 질러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확신해요.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내가 자중을 하고 질적인 걸로 바꿔야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가면서 버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존버 얘기 많이 하는데 버틸 여력이 있는 것들로 갈아타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팔아서 버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시스템화된 일들을 또 마련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은 대비책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주머니 사정이 다르잖아요. 제가 왜 지방을 가기 시작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았다면 제가 서울 수도권에 집을 샀다면 훨씬 더 많이 벌었겠죠. 그 2015년, 16년도에 얼마나 서울시장이 좋았는데 14년, 15년도에 정말 좋았거든요. 안타깝게도 내가 돈이 2, 3억, 3, 4억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그냥 광역시 지방 가서 똘똘이 사놓으라고 해요.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방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 가서 사서 거기서 이익을 벌어서 이게 점점 똘똘이로 옮겨 탄 거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무주택자든 1주택자이신 분들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으면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지역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다리 역할이 되는 게 누구에게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연끌을 하셔서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거를 내가 깔고 앉아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최대한 뭐 내가 사는 지역 아닌 밖에도 사다리를 만들어 놓으셔라. 그래야 내가 뭔가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표님이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일단은 지금 뭐 서울은 실거주자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뭐 내가 갈 수 있다면 대출을 좀 받고 해서 실거주로 가시는 게 되게 좋은데 일기 신도시도 굉장히 좋거든요. 30분 안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서울이며 경기도까지 굉장히 과잉 공급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뭐 똘똘이나 똘똘이가 될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이런 것들을 저는 뭐 매수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방 광역시로 가서는 울산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창원은 광역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인구 100만 도시니까 네. 그런 지역들도 공급 부족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선호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셔서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죠. 아파트를 살 때 입지 요건도 있고 새 거냐, 그러니까 그 연식도 따져야 되고 소단지냐 대단지냐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학군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서울 수도권은 교통이 가장 우선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회사 가까이 살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회사 가까이는 너무 집이 비싸. 네. 지하철이나 광역철도를 타고 30분 안에 뭔가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신도시고 되게 깔끔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가장 우선시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까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서울의 대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택지지구, 신도시니까 아직 아이가 어린, 학군이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장 이제 중요시 되는 게 보면 학군이죠. 아, 구도심. 예, 왜냐하면 구도심에는 새 아파트가 없어요. 나 구축이야.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 살아야 되냐면 아빠만 힘들면 돼. 이제 이 구도심에는 모든 편의시설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끼리 걸어가서 학원을 보낼 수 있고 학교가 학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학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학원을 탁 픽해서 아이를 거기 보내는 근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의 이 불타는 학구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요. 예.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표였습니까? 평당 1억을 찍었다는데 근데 나중에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아이들이 없어지면 그런 학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집적화되겠죠. 점점 그러면은 몰려들겠죠. 되는 데만 되는겠죠. 그게 이제 양극화거든요. 근데 여기 살 수 있는 건 10년이에요. 네. 보다가 갈 때까지는 여기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하겠어요? 환경 쾌적성을 선택하겠죠. 호수가 보이고, 뷰가 좋고, 예, 전망이 좋고, 막 자연이 막 녹지가 푸르르고, 문 열면 정말 공기 막 피톤치드가 나오고, 막 이런 데를 선택하겠죠. 네, 오래 기다리셨나? 근데 이제 서울에 생기는 새 아파트가 요즘 모든 거 갖춰져 있고, 그렇죠. 거기에 학군도 갖춰 있고, 네. 모든 거 갖춰 있으니까 평당 1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르엘 대치인가? 그 대치 구마을 쪽에 아파트가 뭐 분양을 받는다라고 네네. 해서 당연히 점수는 안 되겠지만 네네. 그리고 돈도 없지만 그냥 구경이라도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대치동에 그 신식 아파트들이 많은 것보다 그쪽은 좀 골목길도 허름하고 경사도 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면은 로또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 현 상황만 봐요. 네. 현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네. 이 재개발을 왜 하냐면 열악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을 싹 다 밀고 싹 다 밀고 새 걸로 바뀌면 나중에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불 꺼진 동네가 불이 환히 켜지는 거죠. 불이 환히 켜지면 와 저기 예전에 그 동네였는데 무시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동네가 되는 거죠. 돈도 없는데 왜 물어봤지? 그러면 또 이번에 또 돈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주택이 많아서 걱정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이걸 처분을 해야 되나. 요즘은 금매로 한창 나오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팔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서 버티는 게 좋을까요? 취등록세가 사실 가장 큰 저항이 지금 큰 게 조정지역 이하는 1주택밖에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못 사. 2주택부터는 8%의 취득세를 내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주택까지는 허락을 해줬어요. 3주택부터 8%예요. 현 시장에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2014년도에 아주 작은 돈을 시작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큰 돈을 갖고 있었던 분들 큰 돈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더 커졌어요. 더 커졌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미 내가 돈 맛을 봤는데
이거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걸 아는데 과연 안 할까요? 해야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시장이 좀 유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시장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유동성의 힘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정말 버틸 수 있는 거 좀 가져가. 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요. 앞으로 더 살 수가 없어요. 예, 뭐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누구나 다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뭘로 돈을 벌겠어요. 이제 버리고 나면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들을 위한 임장에 대한 성공 팁도 전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 위해서. 임장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지역을 알러 가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흐름을 알고 돈 되는 지역, 돈 되는 아파트. 전체적인 숲을 보러 가는 게 임장인데 달랑 아파트 한 번 보고 와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짧게 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 지도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지도를 제 손으로 만들죠.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뭐 교통도 표시해보고, 뭐 상권이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쭉 하고 시세 적죠. 세대수도 적고 연식도 적고 다 적어서 딱 이제 지도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보죠. 이렇게 보면 요 지역은 뭐 새 아파트가 많구나. 요 지역은 홍게 많네. 갈 지역을 미리 사전 조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죠.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사전 조사에 의해서 그럼 내가 여기가 보고 여기가 보고 루트를 짜요. 루트를 짜서 이제 저는 주로 차로 다니거든. 차로 다니고 이제 내려서 다 걸어보죠. 다 걸어보고 실제로 그 지역 가서 부동산 가서 부동산에 한번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다 갔다 오면 나중에 한번 갔다 오면 가서 사진 다 찍고 딱 갔다 와서 저녁에 내가 오늘 여기저기 갔는데 이 동네는 여기가 되게 살기 좋다. 이 동네 여기 되게 살기 좋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딱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당장에 가 살 수도 있지. 때가 안 될 수 있으면 네이버 가신다지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가격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전세가 부족하고 가격이 이제 공급도 끝났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을 딱 봤을 때 사야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장을 미리 그 지역을 내가 이 지도를 만들고 시세조사하고 찍어놓고 타이밍 때를 기다리는 이게 이제 임장 방법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시간을 길게 보시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죠. 부동산 임장의 가장 꽃은 그 지역에 부동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일수록 많이 가보시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현장에 가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대표님은 부자인 것 같아요. 부로서도 어느 정도 누리실 거 누리고 계시면서 더 투자를 하고 싶다, 더 벌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는 거 보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실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시는지 고민은 없는지 추후 어떤 부자가 더 되고 싶으신지요? 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할지 이거 막 사야 될지 말할지 이런 게 막 짜증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좀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지. 내가 막 많이 갖고 있고 못 쓰면 그건 마음의 부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부자가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막 너무 돈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좀 저는 쓰면서 살거든요. 누리면서 살고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아이들하고 모든 걸 같이 공유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좀 그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가장 큰 고민이 사실 그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면 만년 이렇게 매일 임장을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갈 수 없거든요. 네. 이게 힘들잖아요,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은 그게 되게 고민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저의 앞으로 고민은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나만의 소스로 만들어서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 제가 노후에도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요 또 매일경제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